저는 되게 긴장 안 하고 갈 줄 알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긴장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면접장에 처음 갔을 때 저는 다들 똑같을 줄 알았는데 저만 혼자 책 한 권 들고 와서 면접 준비를 하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직에 처음 갔을 때는 그 조직에서 사실 외부인의 개념이거든요. 받아주길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칭찬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물산의 토목직으로 입사해서 4년째 근무 중인 김영찬 프로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입사 후에는 바로 현장에서 토목 시공 업무를 실시했는데 토목 시공 중에서도 해상 시공 업무를 주로 했었고요. 준설공사, 해저면에 모래를 파내서 기초를 놓을 수 있는 터파기 공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박스 거치 공사를 했는데 육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터널 같은 구조물에 쓰이는 박스를 해저면에 설치하는 공사를 실제로 했었습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도로에서 어떻게 차들이 움직이고 이 도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등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토목공학이라는 전공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시공사에 가서 시공하는 업무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시공능력평가 1위고 랜드마크들을 가진 삼성물산이라는 회사는 당연한 첫 번째 옵션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필요한 역량은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구적으로 연구를 하거나 집요하게 파고들기보다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직장 동료들과 대화하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력업체랑 대화할 때가 제일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1년차 신입사원으로서 현장에서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인데 저는 낯을 조금 덜 가리는 편이다 보니까 협력업체 대할 때 편하게 같은 직원처럼 대할 수 있었고 마찰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토목직을 추천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만든 것들을 언제나 어디서든지 볼 수 있다는 이유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사회 기반을 위한 인프라 시설들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접할 수 있는 건물들이나 기초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토목직이 도량공사나 철도공사 같은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플랜트, 건축이나 하이테크 같은 다양한 사업에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토목 직종은 어디서든지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직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지는 않았어서 되게 일반적인 취업 준비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때에 맞춰서 입사 지원서 작성하고 지사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같이 모의 면접 준비하는 정도로만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는 되게 긴장 안 하고 갈 줄 알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긴장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다만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는 조금 덜 긴장했다는 게 면접장에 처음 갔을 때 저는 다들 똑같을 줄 알았는데 저만 혼자 책 한 권 들고 와서 면접 준비를 하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긴장됩니다. 1, 2학년 때 배우는 기초 지식들이 더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관리자로서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모든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다 보니까 그때 공부했던 기초 지식들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적극성이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조직에 처음 갔을 때는 그 조직에서 사실 외부인의 개념이거든요. 나를 받아주길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조직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칭찬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얘기하고 이것 좀 알려주십시오, 저것 좀 알려주십시오, 저 지금 당장 일이 없는데 뭘 조금 더 하면 될까요? 같은 자세를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상상했던 토목직의 경우에는 되게 설계 엔지니어랑 비슷한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학문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고 검토하는 데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매니지먼트적인 것이나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현장이 제대로 된 공기에 제대로 된 가격 안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관리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강릉 현장에 다시 한번 방문했던 순간인데요. 강릉 현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다 보니 모든 공사들이 거의 다 완공이 되어갑니다. 조금 있으면 지도에도 나타나겠지만 내가 했던 그 공사물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런 걸 내가 정말 2년 동안 고생해서 지었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없는 선배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TBM, 현장 미팅, 협력사들과의 미팅, 페이퍼워크 등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하루에 처리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빨리 성장해서 저런 모습을 가진 선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수직적이지 않고 위계질서가 강하지 않은 문화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동료들과 자유롭게 의견 주고받는 상황에서 일하고 있고, 또 다른 점으로 좋은 것은 삼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보니까 부모님이 어디 가서 자랑하기에도 좋고, 삼성이 가진 복리후생들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들을 복리후생 처우해주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안전하지 않게 작업하고 있는 작업자들을 보면은 저거 안전하지 않은데 저렇게 작업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매번 공사 현장 볼 때마다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주요 공정관리를 아마 물량 단위로 하다 보니까 물량이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되게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혼자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2, 3인분 요리하게 되고, 쿠팡에서 뭐 주문할 때도 작은 단위로는 주문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남들과 똑같은 취업 준비를 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강점이 뭔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회사 일원으로서 내가 어떤 부분을 기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일 때는 전공으로 지식만 습득했다면 회사에 와서는 어떤 직무를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면접 때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한 2년 정도 외국에서 생활하고 왔었어요. 해외에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과 마주하고, 특히나 회사를 다니면서 그 회사에서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경험했던 부분이 지금에 와서는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으로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삼성물산이랑 하루 중에 한 끼 혹은 두 끼를 같이 먹는 가족 같은 동료들이 있고, 이 동료들과 함께 지내는 집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들이 있어서 같이 근무하면서 되게 어려움 없이 근무할 수 있고, 동료들 덕분에 제가 이 일을 참 잘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4년차밖에 되지 않은 직원이라서 되게 모자란 점 많은데 항상 잘한다 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도움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